네, 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핵심,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흐름을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궁금한 종목 Y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이 어제 개편을 하고요. 다양한 칭찬도 있었고요. 비평도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의 비평이 또 뭐였냐면은 어제 특히 저로 시작해서 끝까지 남자였다. 화면이 좀 많이 칙칙했다라는 것도 있었는데, 자, 오늘 궁금한 종목 Y를 통해서는 그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이코노미 리서치 이슬이 대표, 헤르메스탁 김시은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화면이 좀 많이 화사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어떤 종목들로 이야기를 하나씩 나눠볼지 궁금한 종목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궁금한 종목 공개합니다. 자, 경영권 승계, 변칙 없다. 한화그룹주 들썩. 왜라는 부분부터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현 한화 회장이 이 세 아들에게 지분 증여를 완료하면서 경영 승계까지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이로써 한화그룹주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모두 해소됐다라는 평가를 오늘 받고 있습니다. 앞서 발표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 증자 그리고 한화오션의 이제 지분 인수가 이 승계와는 이제 연관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거의 특징인데요. 자, 이로써 증권가에서는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화와 한화시스템은 5%대, 한화오션 3%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7% 등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이 대표님, 자,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요, 세간의 평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보니까 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증자 참여시켜서 한화 지주회사 주가 떨어뜨리고 이거 증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증권사는 오늘 와서 이거를 또 불확실성 해소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우선 이제 입장 발표가 다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와 동시에 오늘 이런 기대감들이 당연히 주가상에 좀 강하게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직접적으로 증여세라든지 그리고 상속세를 모두 내겠다라는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직접적으로 지분 증여를 한다라고 얘기했던 만큼 이 편법 승계에 대한 의혹은 일단 단기적으로 일단락된 것은 맞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도 이제 관련 한화그룹 계열사들의 어떤 수급 흐름도 굉장히 좀 좋았던 이제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와 하나에너지에 대한 어떤 합병 이슈도 지금 무산된 만큼 이제 없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결국에 이제 그 지분 가치에 대한 어떤 희석 우려도 지금 해소가 됐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보면은 그 김승현 회장님이 이제 지분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절반 정도를 세 아들에게 지금 승계를 한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세 아들이 하나에너지를 또 이제 지분을 100%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하나에너지에서 또 이제 하나그룹의 어떤 지분을 22% 넘게 또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총 합치게 되면 지분율이 42%가 넘어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이제 최대 주주로서 이제 역할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의혹은 이제 사그라졌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도약 부분들도 조금 집중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경우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지분 가치 비중이 70%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이제 주가의 흐름들이 좀 비슷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경영권 승계 이후에 이제 11조 정도 투자를 하겠다라고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유상증자 이제 유상증자에서 최근에 이제 3조 6천억 정도 이제 조달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현금 흐름에서 이제 한 7조 원 정도 이제 들어올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투자 계획이 굉장히 좀 구체적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의혹들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수그러들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중장기적인 어떤 상승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하나그룹주들은 계속해서 좀 관심 가지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분위기가 뭐 좀 하루 만에 바뀌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슬 대표님, 그걸 본업적인 부분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본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깔 게 없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좋게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네. 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코멘트 해주실 거 있으신가요? 네, 우선 이제 한화 하면은 또 우리가 트럼프 관련 수혜주로서도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정말 본업적으로 보면은 말씀 주셨다시피 뭐 하나오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지금 계속 각광받고 있는 조선이라든지 방산 쪽이 또 주력이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그룹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트럼프 정권 때는 이제 하나그룹 하나만 보셔도 굉장히 좀 강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이 하나 같은 경우에 또 트럼프 관련해서도 모멘텀이 계속해서 좀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중에서도 그래도 좀 문제가 있었던 걸 본다면요. 김신 팀장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이미 투자자들은 오늘로써 이걸 좀 악재 끝으로 해석을 하는 건가요? 뭐 이제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면 아직까지 의견은 조금씩 분분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래도 유상증자에 대한 이제 노이즈는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들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하락세가 굉장히 크게 나왔었는데 그때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크게 우려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는 기업이 현금도 굉장히 많고 신용도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었는데 이 정도의 큰 규모의 유상증자를 왜 과연 실시를 했었을까에 대한 물음표가 남아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배구조에 대한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대규모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유상증자를 보게 되었을 때 크게 이것만 보시면 좋습니다.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목적. 그러니까 이 기업이 실적도 안 좋고 부채가 굉장히 많아서 재무 상태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는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기업은 그게 아니죠. 그쵸. 그게 아니고 본업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물 들어올 때 노를 젓자. 그쵸. 이런 방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결국 앞으로 중장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크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앞서서 이수리 팀장님께서 굉장히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방위비를 끌어올리기 위한 멘트들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린란드에 대한 내용들도 있고 지금 뭐 재건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기는 한데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기는 한데 결국 유럽 같은 경우에는 방위비를 서로 올리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 거기에서 유럽 방사는 자국에서 뭐 해결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속도가 문제입니다. 속도가 문제이고 결국 그에 대한 공급량을 해소시킬 수가 없기에 우리나라 K방산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조심 있게 봐야 하는 것은 방산이 전체적으로 같은 흐름들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게 그러면 추가 수주는 또 언제 나올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그렇죠, 넥스트 수주. 지금 뭐 수주 나와주고 있는 기업들을 보시면 뭐 하나시스템이라든지 하나에어로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남아있기에 저는 방산 쪽에 대한 부분들을 신규로 접근하신다라고 하시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그래도 가장 낫지 않을까 혹은 하나 시스템까지는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내가 접근을 하실 때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하락했던 그 라인대를 깨지 않는다라는 전제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에 대한 이야기는 뭐 비유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장님들 여기 아이템이 너무 좋습니다. 투자 한번 해주십시오. 한번 믿어주십시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은 유상증자를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인데 추가적으로 팀장님 그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하나랑 관련된 이 조선주들까지 포함해서 지금 관세 리스크가 있지만 생각보다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일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미국의 관세가 목요일에 시장에 영향을 주잖아요. 내일까지는 최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제 뭐 조선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관세 리스크에서 좀 벗어나 있는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방산과 조선이라는 부분들이 소비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아닙니다. 방산도 그렇고 혹은 조선을 보게 되었을 때 고객처는 기업 혹은
대한민국은 국가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나왔을수록 이들의 기업 같은 경우는 더 견조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궁금한 이 한화그룹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궁금한 종목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자, 윤석열 대통령 헌재가 이번 주 금요일 4월 4일 11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이 소식과 함께 상승폭 반납하던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도로 다시 바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이게 운명의 날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시장에서는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주들이 확실히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당파 관점에서 본다면 시장에서는 이 인용의 확률을 더 높게 현재 좀 평가를 하는 것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슬희 대표님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정치 테마주들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오늘 이재명 대표 관련주들이 유난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이제 간단 명료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조기 대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오늘 또 시세에 강하게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오늘 이제 탄핵 선고 기일이 이제 드디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4일 오전 11시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번 주 금요일이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제 정치 테마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인용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런 투자자들의 심리가 강하게 반영이 되면서 특히나 이제 그 이재명 테마주들이 이제 상한가를 오늘 또 기록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또한 만약에 이제 인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재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야당에서는 후보로 나올 만한 또한 이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쪽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것은 당연한 심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이제 이번 탄핵 같은 경우에는 유독 또 이제 길었었죠. 그래서 저번처럼 뭐 2주 만에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선고일이 늘어지게 되면서 지금 3개월까지도 또 넘어갔던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좀 길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해소가 되는 시점에서는 좀 더 평소보다 강하게 좀 반응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이제 인용이라든지 기각 뭐 이런 결과들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이런 결과보다도 이게 지금 계속해서 딜레이가 되고 있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에 계속해서 좀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했었죠. 근데 오늘 이제 선고일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지수도 이제 반응을 하면서 코스피가 이제 쭉 올랐던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이제 선고일이 지정이 되고 나서 이제 지수 상승에 좀 탄력이 붙었다라는 점을 본다면 다음 주 내에는 이제 조금 시장의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정치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 워낙에 또 이제 실체 없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실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면서 일단 인용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하지만 이걸 또 100%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맞아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각에 대한 가능성이 적어 보이지만 그래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한번 이 결과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것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과거에 2016년에서 17년도 때도 보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탄핵에 대한 어떤 선고일 이전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좀 확대가 됐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재선에 대한 어떤 기간 동안 다시 한번 그 눌렸던 게 또 한번 펌핑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가 되는 시점에서 한번 눌렸을 때 접근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장기보다는 조금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접근하시라는 말씀까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신건설, 오리엔트전공, 이스타코, 현재엘리트 등의 오늘 이재명 대표 관련주들은 사실 이재명 대표와 연관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인맥으로 엮이는 것들, 예전에 했던 정책들이 엮이면서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추가적으로 이슬희 대표님, 이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시장 관점에서 봐야겠죠. 인용, 기각, 각하 이런 걸 이제 무관하게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 무죄, 2심 무죄 선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재명 대표 테마 관련주들이 대다수 상한가를 직행했어요. 그래서 거래량을 동반한 상태라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동반되어 있으니까 지금 어떤 결정, 헌재의 결정과 무관하게
그 종목들이 더 잘 올라가지 않을까 하면서 오늘 올라간 건 아닐까 생각은 듭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은 이제 말씀 주신 대로 그 2심에 대한 어떤 무죄 선고도 당연히 좀 영향이 있지 않았었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오늘 올라갔던 부분들은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야당 쪽에서 이제 재선을 치렀을 때 누가 이제 당선 가능성이 높냐라고 본다면 당연히 이거는 좀 이재명 대표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탄핵 선고일이 나오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재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연유로 오늘은 조금 올랐던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며칠 전에 이제 상승을 했던 부분들은 이제 무죄 선고에 따른 어떤 기대감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이제 재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금 볼 수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거래 대금이 굉장히 좀 크게 또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이텍 같은 경우에도 며칠 전에 이제 거래 대금이 1,000억이 넘었던 상황이고요. 굉장히 작은 종목이죠. 시총이 한 2,300억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오늘도 보면은 이제 한 1,100억대가 이제 넘게 들어왔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크게 이제 시세적으로 이탈만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한번 기회는 좀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신은 팀장님, 이와 관련된 종목들 변동성은 좀 얼마나 지속이 될 거라고 보세요? 뭐 결과 나오기 전까지 변동성은 나올 것으로 금요일 보고 전까지? 있고요. 11시 전까지도 나오겠네요. 11시 전도 그렇고 11시에 라이브로 진행이 되는데 그들의 한마디 나올 때마다 이제 한 종목군이 올라가면 다른 쪽은 갑자기 확 내려갈 수가 맞아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때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눈 감았다 뜨면은 갑자기 하방 VI 걸릴 수가 있어요. 맞아요. 이거는 우리가 주의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맞는데 다만 저는 이제 관련 테마주들 그렇게까지 추천은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정치 테마주들 특히나 인맥주들에 대한 강세름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는 하나 다만 이제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결과를 아무도 모르고 있고요. 지금 뉴스 같은 것을 보더라도 뭐 8대 0이다 혹은 5대 3이다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하긴 해도 보안이라는 게 있어서 결국은 아무도 모른다가 정답이기에 현재로서는 맞아요. 지금 이런 내가 무지성 투자를 하겠다 혹은 내가 적당히 욕심을 버리고 적당히만 취하겠다 하시는 분들만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리스크가 크다. 이런 걸 좀 이제 다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말에 공감을 하는 게 얼마 전 이재명 대표 2심 그 무죄 나올 때 제가 뉴스랑 시장, 그러니까 MTS를 같이 봤거든요.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종목이 먼저 움직인 거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들 정도로 시장이 좀 빠르게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궁금한 종목 Y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공개해 주시죠. 자, 카카오 공매도 과열 종목에 이제 반짝 반등을 했습니다. 전면 개정 및 이제 재개된 공매도 거래 첫날부터 공매도 이 과열 종목들이 좀 지정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HD 현대 일렉트릭 등이 있었고요. 자, 여기에 카카오도 포함이 됐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카카오는 공매도가 금지가 되면서 주가가 반등한 것으로 해석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공매도 규정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데 기존에는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30% 이상일 때 과열 종목 지정이 되는데 이번에 재개된 공매도에서는 좀 차츰 완화시킨다라는 것. 4월에는 20%, 5월에는 25%씩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슬 대표님, 일단 오늘 5% 추가 하락이 안 나와가지고 공매도 과열 종목에서 이제 이탈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 이제 주가 향방은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우선은 다시금 좀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은 사실 이제 공매도 금지에 따라서 상승을 한 것도 있지만은 사실상 이것도 좀 대선 테마격으로 좀 움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계엄령 당시에 보게 되면은 카카오가 이제 앞으로 반사익 수익을 볼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때도 한번 이제 튀었었던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공매도 금지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여기에 더해서 이제 탄핵 관련해서 어떤 기대감이 좀 커지게 되면서 카카오가 관련주로 좀 엮이면서 조금 더 탄력이 붙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 정치적으로 좀 엮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리스크 관리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좀 보실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카카오도 대선 테마처럼 이 전국이 지금 이렇게 불안정할 때는 계속해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조금 더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워낙에 이제 실적이 너무 지금 또 기대보다 이하로 계속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 이전처럼의 어떤 네. 성장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자회사들의 어떠한 실적 부진이 좀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성장성이 좀 좋은 편이긴 합니다만 사실상 이제 지배구조의 어떠한 이제 그 개편을 좀 보게 되면은 이제 27% 정도 카카오가 가지고 있고요. 사실 비중이 가장 높은 게 카카오 엔터라든지 카카오 게임즈 쪽인데 사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카오 엔터는 특히나 당기 순이익이 2022년부터 지금 적자로 전환을 하면서 그 폭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라는 네. 거. 결국에 이제 자회사들의 실적이 빠르게 좀 돌아오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는 좀 보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오늘은 그냥 공매도 금지에 따른 단기적인 어떤 상승이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 상승 그리고 제자리 돌아갈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김시현 팀장님, 공매도 과열 종목 규제가 뭐 개정도 되고 개편도 된 게 좀 몇 개 있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제 오늘 뭐 규제가 나오긴 했는데 크게 뭐 실효성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 공매도를 했다라는 것은 방향성이 어느 정도 정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 내가 자동차를 타고 있는데 한 60에서 80km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린이 보호구역 만나면서 30km대로 좀 가는 겁니다. 예. 약간 속도가 조금 늦어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방향성 자체는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 특히나 어제 공매도 과열 종목군들을 보시면 전체 거래 대금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들, 공매도라는 게 그 뜻은 그 자리 무조건 그 자리 밑으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 자리를 무조건 밑으로 내보내고 그 자리가 만약에 뚫게 되었을 때 숏커버가 굉장히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 공매도가 타깃이 된 종목군들 특히나 뭐 산업이라든지 개별적인 기업 쪽에 대한 실적이 좀 안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SK하이닉스라든지 그래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눌림이 나왔을 때마다 이제 네. 아무래도 실적이 좀 근거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적인 관심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짧게 코멘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카카오 공매도 과열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마무리를 해보면서 궁금한 종목 Y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코노미 리서치 이슬이 대표, 헤르메스탁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